안녕하세요. 최다은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직도 문의가 많습니다. 자, 한 특정한 단어를 썼다라고 해서 유죄가 나오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맥락이 있어야 됩니다. 자, 걔가 계속 먼저 나한테 시비를 걸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느 정도 문제가 안 되는 욕을 했는데 걔가 계속 더 해봐 이래가지고 제가 최종 이런 성적인 욕까지 하게 된 겁니다. 제가 뭐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이게 무슨 성적인 목적이 있는 건가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그럴 때마다 예를 드리는 게 누가 나한테 막 술 취해서 시비를 막 걸어. 야야야 뭐 째려보면 어쩔 건데. 그래 한 대 뭐 때려봐 막 이래가지고 내가 안 때리고 그만하세요. 이렇게 뭐 몇 번을 막 젠틀하게 대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걔가 계속 때려봐 너 못 때리겠지? 막 이렇게 얘기해서 참다 못해서 내가 걔를 한 대 때렸어요. 걔가 때려달라고 했잖아요. 라고 주장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걔가 시비를 걸길래 내가 참다 못 참아서 내가 그런 말까지 던지게 됐습니다. 라는 말은 무죄 주장이 아니에요. 자, 무죄 주장이라는 건 뭐냐면 걔랑 나랑 그런 말을 할 정도의 사이이고요. 그리고 걔가 먼저 유사한 정도 수준의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내가 그 말을 했을 때도 계속 서로 그 정도의 수위의 대화를 오고 갔습니다.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서로 성적 수치심을 느낀다거나 아니면 내가 성적인 목적이 있다라고 상대방이 인식하지 않았어요. 그런 사이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주장을 해야 돼요. 자, 게임에서 만났는데 걔가 시비를 걸어서 내가 뭐 욕을 했네요. 이런 말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유죄예요, 유죄. 그러니까 두 사람이 어떤 관계이고 어떠한 상황에서 얼마나 알고 지냈는지 평소에는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입증을 하는 게 중요하다.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A남은 평소 알고 지내며 함께 데이트를 하던 B녀에게 성관계를 가지자고 말을 했으나 B는 분명하게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A는 다시 B에게 여러 통의 문자를 보냈어요. 3번을 강조했는데 3-4번도 지나갔다. 10년 전만 해도 활기찬 연애도 할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그럴 여유가 둘 다 쇠약해졌으니 B는 섹스를 원하지 않지? 등의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B는 내일 모레 환갑인 분이었습니다. 환갑인 여성분에게 뭐 A남이 이렇게 반말했으니 나이는 뭐 비슷했겠죠. 자, 그래서 그 B녀가 열받아서 통매음으로 고소를 했어요. 어떻게 나한테 섹스라는 단어를 쓸 수 있어? 이랬겠죠. 아마 이 사건을 가지고 상담을 했으면 대부분 정확히 섹스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니까 성관계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것만큼 성적 목적이 명확한 단어는 없다. 그래가지고 유죄가 인정될 거라고 얘기를 많이 하실 것 같기는 해요. 이 사건에서 법원이 어떻게 판단을 했는지 제가 판결문의 일부 내용을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연애 섹스라는 성적 표현이 포함되어 있고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그로 인해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다고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그리고 관계, 피고인이 위 메시지를 전송하게 된 경위, 위 표현들의 객관적인 의미 등을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메시지가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볼 때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멸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한다고까지 볼 수는 없다라고 해서 무죄 판결이 나온 사안이에요.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이라는 말이 왜 나오죠? 그러니까 사람은 싫어하는 사람한테 희롱을 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쓰기도 하는데 성적인 목적이 아니라 내가 진짜 걔랑 뭔가를 해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가 걔를 싫어서 험담하는 의미로 아니면은 뭐 엿먹어봐 이런 의미로 한 거지 나는 걔랑 잔다고 해도 싫어 이런 경우에도 통매음이 성립한다 라는 판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죠. 그에 대한 대법원 판례 내용도 살짝 같이 봅시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판례에서는 전체적인 대화나 이 사람이 얼마나 오랫동안 알고 지냈는지 이 메시지를 보내기 전에 이 메시지를 보낸 이유가 있다고 했잖아요. 몇 번이나 같이 오늘 시간을 좀 보내지 않을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성이 딱히 거절도 승낙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우주? 하고 물어봤다는 거지. 이제 이런 상황을 전체적으로 다 봤을 때 그걸 진짜 물어보려고 하는 거고 그걸 물어볼 만한 사이였기 때문에 이 정도는 죄가 아니야 라고 판단을 한 것이지
그러면 앞으로 누구에게든 뭐 자네는 이런 게 싫은가? 라고 물어봐도 죄가 안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 사람의 관계, 나이, 뭐 여러 가지 평소의 대화 패턴 이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해야 유죄와 무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과 만나서 욕을 하면서 성적인 메시지를 보냈다? 절대로 무죄 안 나옵니다. 그걸 꼭 명심하시고 다양한 판례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한두 개의 판례를 보고 나서 이건 맞을 거야 라고 해석하는 거는 조금 위험하니까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